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아침에 조정폭을 좀 보였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또 플러스권을 시도하는 모습들인데 여전히 변동성에 따른 시장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어떤 애플카와 관련된 자동차 쪽에 대한 영향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커졌다가 기대감이 사라지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펀드멘탈과 전기차 시장의 여러 가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자동차 쪽을 보게 되면 어떤 지금 같은 단기 기대감이 소멸될 국면은 충분히 또 이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이번 주 주요하게 바라봐야 될 이슈와 일정들을 체크를 해볼 텐데 이번 주는 또 목요일부터 설 연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의 기간들이 좀 짧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부분들은 확인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부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 연간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과 관련된 쪽의 지표가 발표됐죠. 국내 쪽에서 한 1.1% 증가가 되고 수입 부분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국내 관련된 제조업 쪽의 자생력들이 계속 더 살아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여전히 관련된 지표들은 앞으로 경기 회복과 함께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한국의 오늘 실적 발표는 이만큼입니다. 중요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제 설 연휴가 있다 보니까 많이 집중돼서 발표가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흐름들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 실적 발표가 나온 것 중에 하나 아프리카 TV가 가장 눈에 띕니다. 지금 오전 중에 나왔던 쪽의 실적은 실적 흐름들이 4분기에 의외로 강하게 변화가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죠. 그런 쪽에서 여전히 아프리카 TV와 관련된 쪽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나 시장에 맞는 확장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밖에 또 살펴볼 쪽이 CJ제일제당 음식료 쪽에서 어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동향들을 보게 되면 계속 가격을 인상시키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아마 4분기 실적보다는 앞으로 인상이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실적 동향과 관련된 쪽에 실적 기대감이 높다는 쪽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CJ대한통운도 마찬가지로 택배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살짝 더 흐름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비용도 늘어나는 측면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연관돼서 본다고 하게 되면 얼만큼 앞으로 택배비 인상이 기업 실적과 어떤 우상향될 수 있는지 흐름들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켓 관련된 쪽에서 여전히 지금 어떤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 부양책과 함께 이어질 수 있는 흐름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해주느냐 여부가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건설기계 관련된 쪽도 어느 정도 핫하죠. 특히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기계 쪽으로 넘어간 뒤에 이후에 시너지를 좀 더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밖에 또 금융지주 관련된 쪽, 금융주 쪽에 대한 기대감은 낮죠. 정부의 여러 가지 입김이 작용하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지금 금융지주 쪽으로 보게 되면 PR 3배도 안 되는 종목들이 속출합니다. 그만큼 싼 종목들을 저가에 담았다가 나중에 변화가 나왔을 때 대응하겠다라는 관점은 나쁘지 않죠. 하지만 당장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가치 투자에 대한 관점들로 여러 가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눈여겨볼 부분들이 2월 9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MSCI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분기별로 종목들을 교체하는 관점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번에는 녹십자나 한미사이언스가 편입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오늘 녹십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 단기적인 수급 관련된 부분들 좀 더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러시아에 대한 백신 관련된 생산 얘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단기 탄력들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내일 기아차 관련된 쪽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 즉 쉽게 말씀드리면 IR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하나 주목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애플카 관련된 쪽의 이슈는 이제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전략, 이제 플랜 S라고 얘기합니다. 기아차가 앞으로 어떤 식의 변화를 보여줄까에 대해서 살짝 또 기대감이 올라갈 수도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낙폭이 너무 커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추가적인 변화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 기대하던 기대작이죠. 사전 예약이 되는데 사전 예약도 수가 어떤 참가자 수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또 기대감이 올라가겠죠.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1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런 낙관 지수 관련된 쪽은 잘 보자고 말씀드렸죠.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일단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과거에 한때는 지난부 연초에 같은 경우 100대가 넘어가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다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어떤 현금 지급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변화가 나왔는데 다시 주춤했다가 이번에 경기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시 100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되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선 쪽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경기 흐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중요한 부분들 게임 쪽도 많이 발표가 되죠. 카카오도 실적 발표 중요한데 특히 앞으로 IR 쪽에서 올해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또 IPO 관련된 얘기들이 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SKC 최근에 실적 흐름들 동박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고 있고요. 그 밖에 금호석유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증권주 쪽에서 키움증권 실적 동향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는 아마 듀폰 쪽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학업체인 만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로 살짝 기대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2월 10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옵션 반길이 하루 더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선물 매수, 현물 매도에 대한 구조가 상대적으로 조금 변화가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로 바뀔 수 있는지의 동향들을 살짝 지켜보시되 아직 구조상으로는 큰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1월 고용 동향 역시나 기대감이 별로 높지 않죠. 그런 쪽에서 서서히 변화가 나올 수 있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백신을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중요한 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이번에 세 번째 연기된 부분들 쪽에서 소송과 관련된 쪽에서 최종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데 또 연기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한번 여러 가지 흐름들 또 변동성은 키울 수 있다는 점들도 눈여겨보시면서 수요일 날에 일정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과 중국 쪽에서 다 발표가 되면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지표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정체를 받았다가 우상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중국도 약간 패턴상으로 보게 되면 쌍바닥이네요. 그래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기조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의 금리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부담감이 그렇게 크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마 점진적으로 우상향되는 기조는 계속 이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금리의 변화들 계속 체크하면서 변화 흐름들 좀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지켜볼 분들이 수요일 날부터는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나머지 중요한 또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하고 있고요. CS 윈드 풍력 관련주 오늘 주가의 흐름들이 강한데 아마 단기 차익 매물 받고 실적 흐름들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고 그러면 재반등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또 한국금융지주 관련된 쪽에 실적 흐름들 그렇게 크게 떨어질 걸로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마 ROE는 올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자본금을 늘렸던 부분들 때문에 실적 흐름들은 약간 부담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지분들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2월 11일 같은 경우는 중국은 17일까지 춘절 연휴 길게 가죠. 한국도 설 연휴가 목요일, 금요일 이어지면서 주말까지 이어질 것 같고요. 이날 미국에서는 디즈니란 회사가 실적 발표하면서 특히 당장의 실적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OTT 관련된 디즈니의 향방들, 디즈니 플러스의 향방들 계속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12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심리평가지수의 잠정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마 지금 소비심리 관련된 부분들 쪽은 서서히 개선된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살짝 기대감이 높이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반적인 일정들과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설 연휴가 있다 보니까 어떤 주 초반에 계속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은 좀 커지고 어떤 수요일 이후부터는 약간 좀 잠잠한 모습들로 보여질 텐데 계절은 그래도 연휴를 좀 대비하는 쪽으로 계속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